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110쪽입니다. 사다 놓은 이야기 속 세상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야기 구성 요소를 이해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 구성 요소 뭔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이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데요. 그러면은요, 우리 110쪽 그리고 111쪽에 있는 그림 보고요. 이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남자가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거위도 같이 묶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아하니까 이 장소는요, 여러분들. 어디 같아요? 이렇게 뭐 곡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방은 아닌 것 같죠? 네, 그쵸. 이 장소는요, 아마 그 창고 있죠. 그런 창고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쵸? 뭔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묶여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 이 집 주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까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거위 한 마리가 이렇게 있네요.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이 이 이야기의 제목부터 한번 알려줄게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진주를 삼킨 거위입니다. 네, 진주를요, 거위가 삼켰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잡혀 있어요? 네, 이 남자가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이 남자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힌 것 같아요. 이 진주를 아마 훔쳤다고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인은 누구예요? 거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거위도 같이 묶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같네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물들 나올까요? 먼저 이 집주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혀있는 이 사람은요, 나그네거든요. 그 다음에 거위. 네, 여기서 이 거위는요, 사람은 아니지만 인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쵸? 특히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동물들이 중요한 인물로 나올 때가 많죠?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언제 이 이야기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경이라고 하죠. 먼저 언제 일어났죠? 네,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네, 부잣집에서.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건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나그네가요, 이 부잣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오해를 받고 잡혀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 한번 적어볼게요. 네, 나그네가 부잣집에 머물다가 오해를 받고 잡혀있게 된 사건.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나그네가요, 이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재밌는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112쪽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112쪽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본 경험 말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 여기 같이 보기 전에요.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이야기 알아맞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성만 한번 보고요. 이야기를 한번 알아맞혀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요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콩쥐, 팥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네, 이것도 쉬운데요. 신데렐라.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어렵나요? 기역, 비읍, 디귿, 이응, 지은, 니은, 이응, 이응. 네, 요거는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요거 무엇일까요? 쌍비읍, 기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한번 친구들과 그 이야기의 초성만 보고 알아맞혀 보는 활동을 해도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112쪽에 보니까 이렇게 피터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리고 꼴찌라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 이야기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선생님은요, 아까 적어봤던 것 중에 빨간 부채, 그 다음에 파란 부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1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113쪽에 2번입니다. 이야기를 정해 인상 깊은 장면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나 정한 다음에 이야기의 제목을 적고, 그 다음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적고, 그 장면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적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적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면서요. 여기에다가 그 이야기에 대해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113쪽 다 적어 보았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적은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야기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우연하게 이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빨간 부채를 붙였더니 코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 부채를 붙이니까 다시 짧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알게 된 다른 어떤 욕심 많은 부잣집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부채를 훔쳐다가 다른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다른 집에서 그 집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부채를 살살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은 네, 정말 난처하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당황스럽게 되겠죠. 그때 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돈을 내놓으시오. 그런 다음에 파란 부채를 살살 붙이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욕심 많은 사람이요. 궁금해졌어요. 이 빨간 부채를 붙이면 이 코가 어디까지 길어질까? 혹시 하늘까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계속 붙여봅니다. 코가 정말 신기하게 계속 길어져서 하늘까지도 닿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던 옥황상제가 이걸 보고 그 코를요, 하늘에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하게 파란 부채를 막 붙였는데요. 파란 부채를 붙이니까 코가 짧아지긴 하는데 코가 묶여 있었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둥둥 떠올라서 하늘까지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적었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인상 깊은 장면.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붙이자 코가 길어지는 장면. 그리고 또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니까 코가 계속 길어져서 하늘에 닿은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면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물론 재밌었습니다. 코가 길어지는 장면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꾀를 부리다가 골탕 먹는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한번 잘 적어보길 바라고요. 우리 114쪽 같이 한번 볼게요. 이에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아까 같이 정리했던 거 발표 잘 해보길 바라고요. 이제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있죠. 4번이요. 그쵸? 네, 이 활동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몇 가지만 한번 예시로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보았는데요.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읽어봤던 베트남 이야기 있잖아요. 베트남 옛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흥부와 롤부와 비슷했던 이야기 있거든요. 황금 감나무 있죠. 까마귀가 동생을 금산으로 데려다 주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거의 다 알 것 같은데요. 열려라 참깨 라고 외치니까 동굴의 문이 열리는 장면. 이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사자 와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와닌이가 사자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냥을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길 바라고요. 그러면 115쪽 넘어갈게요. 115쪽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 알아맞히기 놀이를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부침 10번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요. 요거예요. 그쵸? 인물 설명 카드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본 다음에 같이 한번 볼게요. 놀이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정해 인물을 떠올립니다. 인물이 한 중요한 일, 인물의 생김새와 특징, 인물이 나온 이야기 한 장면을 인물 설명 카드에 씁니다. 짝과 인물 설명 카드를 바꾸어 읽고 인물을 알아맞힙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작성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요거 한번 작성을 해본 다음에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인물이 한 일입니다. 엄마를 항아리에 숨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알 것 같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의 생김새와 특징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인물은요,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고요. 빨간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인물 알 것 같나요? 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이 인물은 낄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가 데려갔어. 빨간 우산을 쓰고 노란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나요? 네, 바로 초록 고양이의 한 장면인데요. 이 인물은요, 초록 고양이죠? 네, 이렇게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요. 한번 해본 다음에 친구들과 맞히기 놀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로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 두 번째,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며 이야기 읽기. 여러분들 인물의 성격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네, 사건의 흐름에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바로 이런 것들, 인물의 성격,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야기를 꾸며 책 만들기. 여기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16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